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를 옹호한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 이 제이 베이커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아시안 혐오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등이 제이 베이커 대변인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는 해임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실력자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주요 인사들을 요직들에 배치해 진보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를 옹호한 이야기, 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제이 베이커 대변인, 자신의 SNS에 벌써 아시안을 혐오하는 그런 사진과 글을 올렸었다고요. 예, 역시 우리가 느낀 대로 역시 네. 사람 인상은 역시 빗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이상하다. 네. 굉장히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인종차별주의자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제이 베이커 캡틴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이시안을 혐오하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돼서 한창 거세게 몰아치던 이제 그때였는데요. 지난해 4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페이스북에 티셔츠 두 벌의 사진을 올렸는데 네. 똑같은 티셔츠로 하나는 푸른색 바탕에 흰 글씨, 다른 하나는 흰색 바탕에 푸른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만 달랐는데 티셔츠에는 Imported Virus from China. 근데 이 China를 스펠링을 일부러 다르게 했죠. CHY 그리고 NA. 그래서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그런 이제 글을 올려서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이 티셔츠 자체가 이미 에이션을 헤이트하는 그런 티셔츠인데 그걸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걸 더군다나 이 베테랑 셰리프, 이 사람이 20몇 년을 지금 근무하죠. 베테랑 셰리프인데 그런 사람이 올린 거고요. 이 제이 베이커 캡틴이 이런 티셔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이 같은 아시안을 차별하는 티셔츠 판매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올린 겁니다. 제이 베이커 캡틴은 티셔츠 사진을 올리면서 그 글을 함께 올렸는데요. Place your order while they last. 그래서 빨리 주문해라. 이게 남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이 티셔츠를 사라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 인종차별 티셔츠를 현직 셰리프 베테랑이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했다는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 포스트 올린 것,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1년간 계속 제이 베이커 캡틴 계정에 그대로 놔뒀다가 최근에 이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수요일 날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흔적이 다 남아 있고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전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보도하면서 매우 심각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 있는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이 경찰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을 체포하고도 증오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당초 인종차별주의자고 에이시안 차별주의자들이 경찰들이다 보니까 이런 경찰들이 처음부터 백인이 에이시안을 죽인 사건을 증오 범죄로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CNN이나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런 보도를 했고요. 제이 베이커 캡틴에 대해서 AP통신이 인터뷰 요청했는데 할 말이 없다고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네. 시민단체들과 아시안 커뮤니티 등은 지금 강력히 이 대변인을 비난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시안 커뮤니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죠.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에런롱을 체포하고 나서 어제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리얼 배데이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옹호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 대변인 제이 베이커 캡틴에 대해서 에이시안 커뮤니티 또 시민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변인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보관이기 때문에 네. 언론들을 상대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셰리프국이 더 이상은 언론 상대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을 이제 뒤로 빼돌린 건데, 그러니까 이 에이시안 단체들과 커뮤니티들은
완전히 경찰직에서 해고해라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국 아텍의 미국인 여성 포럼의 조지아 주 매니저 비앙카 지오티 씨는 그 애틀란타의 지역 언론사 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과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 커뮤니티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 비앙카 지오티 씨 전국 아텍의 미국인 여성 포럼 매니저의 그 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제이 베이커 캡틴 같은 사람이 반아시안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앙카 지오티시 매니저는 비판했는데요. 굉장히 와닿는 말이고요. 우리가 지난해 그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죽었을 때 흑인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와서 BLM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면서 그 시스테믹 레이시즘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한인들은 잘 공감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뭐야?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나서서 같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옹호해주고 에이시안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아시안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다. 예. 이 작년에는 흑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1년 만에 이게 이제 에이시안들의 문제가 돼버린 이 상황. 이 미국의 이 시스테믹 레이시즘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문제는 그쪽 해당된 그 셰리프국은 이 대변인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좀 비난이 이어지자 이 프랭크 레이놀즈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제이 베이커 캡틴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제이 베이커 캡틴이 아시안 커뮤니티와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제이 베이커 캡틴의 입양한 동생이 그 토니 베이커인데 베트남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이 토니 베이커가 지금 체로키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에이시안인 베트남계 토니 베이커를 입양해서 키웠고 동생인데 이 사람이 에이시안을 차별할 리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그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프랭크 레이놀즈 국장은 제이 베이커 캡틴의 발언이 경솔했고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비극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 용의자를 감싸거나 동정하려는 뜻도 분명히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수박 겉핥기죠. 아니 그리고 네. 이 제이 베이커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20 몇 년이 된 그 베테랑인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뭐 그렇죠. 사과를 하든 뭐든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뒤로 빼놓고 이 국장이 나와서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 국장까지 나서서 제이 베이커 캡틴에 대해서 해명 겸 옹호를 했지만 결국 이 프랭크 레이놀즈 국장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1시간 만에 제이 베이커 캡틴은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 관련해서 더 이상 언론 담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또 일부 언론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언론이 안 보는 뒤로 빼돌린 겁니다. 빼돌린 거고 뭐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욱더 에이시안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대변인은 지금 SNS 상에서는 완전히 공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SNS가 이 제이 베이커 캡틴에 네. 대한 비난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저명한 인사들까지 나섰는데요.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주 저명한 작가죠. 베트남계 미국인 비에탄 응우엔 굉장히 유명한 그 아시안 아메리칸 작가입니다. 이 퓰리처상 수상자인데요. 이 비에탄 응우엔은 제이 베이커 캡틴이 6명의 에이시안 여성이 숨진 사건을 증오 범죄로 고려하기도 전에 It was a really bad day
for the suspect이라고 했다고 트위터로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범인이 이 용의자가 참 힘든 하루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질타했고요. 풍자 뉴스 웹사이트 The Onion은 어제 Sympathetic police know what it's like to have a bad day and kill 8 people. 아주 동정적인 경찰은 좋지 않은 날을 보내면서 8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아주 용의자만을 이해하는 경찰을 아주 맹렬히 비꼬면서 비난하는 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국적으로 SNS상에서 이 제이 베이커 캡틴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고요.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는 제이 베이커 캡틴 해고 청원 운동이 각기 다른 별개의 4개 캠페인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2개는 어제 오후 2시 현재 3,000명 이상 서명이 이뤘는데 지금은 아마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 수사기관들이 여전히 아시안에 대한 증거범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숨진 8명 중에 6명이 한인들을 네. 비롯한 아시안계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관들은 여전히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 CNN은 애틀란타 경찰국의 로드니 브라이언트 경찰국장이 아직 그 모티브, 범행 동기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그 총격 사건 그 용의자 로버트 에런롱을 붙잡아 그 조사하고 있는 애틀란타 경찰국의 수장이죠. 수장인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아직은 증오범죄로 단정하지 않고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그 체로키 카운티 이 검찰이죠. 검찰의 쉐넌 월러스 검사장 역시 증오범죄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적절하게 기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증오범죄를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 프랭크 레이놀즈 국장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고요. 이 프랭크 레이놀즈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에런롱이 증오범죄로 기소되도록 권고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 하는 역시 그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내는데 그쳤고요. 증오범죄에 대한 질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증오범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위기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로컬 경찰들과 합동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 FBI의 수장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인종적인 부분이 동기인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FBI 국장이 지금 아시안 증오범죄 가능성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좀 명확하게 했어요. 인종적인 부분이 동기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FBI 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수사기관들의 분위기는 참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시민단체들, 에이시안 커뮤니티 등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LA 한인타운에서도 뭐 시위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위도 당연히 우리의 어떤 주장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어떤 한두 번의 일과성 시위로는 어림도 없고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그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인종적인 부분이 동기인 것 같지 않다는 결론, 이게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총격 사건의 동기가 인종차별인지 여부는 증오범죄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제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 헌법이 증오범죄를 규정한 것을 보면 범행 동기가 반드시 인종차별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설사 조사 결과 인종차별이 뚜렷하게 어떤 증거로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범행 자체만 놓고 봐도 이건 명백히 증오범죄다 이런 얘기고요. 에런롱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성들을 혐오하거나 또는 희생양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증오범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조지아주 헌법상에도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하나같이 증오범죄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한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백인입니다. 네. 자, 어제 전해드리려다가 네. 시간이 없어 네. 못 전해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지금 독성살 중재 DDT가 엄청나게 벌어진 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면서요?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 의원 스토리는 월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가주 바다가 이처럼 그 엄청난 그 양의
DDT로 이제 오염됐는데요. 그 최근에 그 LA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LA 타임즈가 그 30명이 넘는 과학자들과 함께 네. 탐사를 캘리포니아 앞바다, 가까운 바다를 바닷속을 탐사하는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 네,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염이 됐는지를 탐사했더니 이 수백 톤 정도가 DDT 수백 톤 정도가 이 바다 안에 지금 함유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백 톤에 달하는 그런 그 드럼통 정도가 에 있는 양이 바다에 버려진 그런 정도의 양이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이 과학자들이 지금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우연히 그렇게 또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바다에 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미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어요. LA 타임즈 보도를 보면 지금은 이미 없어진 회사지만 LA를 근거지로 했던 세계 최대 DDT 제조 회사 몬트로즈 케미컬 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지난 수십 년간 DDT를 나무통인 배럴로 바다에 버렸다는 소문이 좀 무성했습니다. 근데 이 LA 타임즈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소송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DDT가 1947년부터 7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팔로스버디스 지역 바다의 대륙붕 쪽으로 버려졌다는 증언이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통으로 버렸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수중 탐사 로봇 조사를 통해서 그런 루머도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몬트로즈 케미컬 코퍼레이션 회사 측은 산타 카탈리나 아일랜드 해안가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DDT를 갖다 버린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 캘리포니아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까운데 바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주 바다를 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서핑도 하고 뭐 해수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런 그 DDT가 있다는 건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양쪽 겨드랑이 밑에 조그만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DDT를 넣어서 그렇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우리가 뭐 바닷가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태평양에서 나는 그럼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렇죠. 또 바다에 가서 짠물을 우리가 마시진 않지 않느냐 하지만 뭐 수영하고 서핑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코나 입 속으로 그럼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DDT가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DDT가 쌓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조사해서 어떻게 좀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참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